자, 오늘은 여자의 얼굴을 보고 한번 그 여자의 관상을 보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 반복 이고재 방부불일. 자, 이륜, 자, 윤이 바퀴윤자죠. 귓바퀴. 이륜, 귓바퀴가 오히려 복 뒤집어져서 이고재 높이 매달려 있으면, 높이 걸려 있으면 방부, 남편을 방해하고 불일, 그것도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귀가 있으면 여기 귓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귓바퀴가 이렇게 뒤로 까져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뒤로 발라당 뒤로 이렇게 까져 있는 경우, 뒤집혀져 있는 경우, 그것이, 그리고 인중보다, 이제 보면 인중부보다 높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중보다 더 높이 있어서 이렇게 뒤로 귓바퀴가 뒤집혀져 있는 경우는 남편을 방해하고 지아비를 방해하고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지게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석하신 분이냐면 남편을 여러 번 바꾼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남편을 방해하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남편을 바꾸지 않고 여러 번 남편을 방해하는 거하고 남편을 자꾸 바꾸는 거하고는 다른 뜻인 거죠. 전혀 다른 뜻인데 방부불이를 그렇게 해석을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좋은 여자다 아니다, 좋지 않다. 그래서 귓바퀴가 뒤집어져 있는 여자분은 일단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참조해서 조심히 세심하게 좀 살펴서 사귈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처, 눈썹미죠. 눈썹미 끝처, 꼭 나뭇가지 끝처니까 눈썹이, 이게 눈썹이잖아요. 우리 여성의 눈썹은 초승달처럼 눈썹이 가늘고 둥그스름하게 눈을 보호하고 있는, 둥그스름하게 초승달처럼 그렇게 가늘고 되어 있는 눈썹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관상학적으로는. 그런데 눈썹 끝이 뭐 이거는 뭐죠? 경사할 때 기울사, 뭐 빗길사, 뭐 이렇죠. 그래서 기울어져 있고 눈썹이 끝이 가지런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끝이 가서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으면 이횡소, 자, 요거는 가로횡자죠. 가로횡자고 쓸소, 가로로 쓸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소한다, 쓸어버린다, 없어진단 말도 되고요. 그래서 중국말로 헝싸오 하면은 쓸어버리다, 소탕하다, 일소하다, 퇴치하다, 이런 단어 뜻이래요. 그래서 눈썹 끝이 기울어져서 산만하게 흩어져 있으면 재산이 어떻게 된다? 재산을 잃게 되는 형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재산이라고 해석을 했냐? 뒤에 파산이라는 말 나오죠. 파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산하게 된다,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재산이 없어져서 파산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된다? 비상, 보통이 아니다. 그죠?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중국말로 우리가 페이창 그러면은 매우란 뜻이죠. 비상이 그 말은 매우, 그래서 그 정도가 심각하다, 심하다,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귓바퀴가 뒤집혀져 있거나 눈썹 끝이 기울어져서 흩어져 있으면 일단은 좋지 않는 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간문불암, 간문이 꺼져 있지 않다, 함몰되어 있지 않으면 다자, 차현, 자식, 즉 아들이 많고 현명함이 현명하기도 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많고 또한 아들이 어떻게 된다? 현명하다. 여기는 아들로 해석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여가 있기 때문에 아들과 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문이 어디냐? 간문, 눈 있는 데죠? 이게 간문이에요. 간문. 어미, 간문이 있죠. 이게 어미, 간문, 이게 눈동자고, 눈동자 이 끝자락 이 정도, 요 위 부분이, 이 부분이 꺼져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겠죠. 그래서 요 눈 부분이 꺼져 있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간문이 꺼져 있지 않으면 아들이 어떻게 된다? 아들이 많고 또한 현명하게 된다. 아들이 귀한 집에는 이런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죠. 누당, 유관. 자, 누당은 이제 그 눈동자 이쪽이죠. 이쪽이 누당이죠. 이 누당.
간문은 여기 있고, 자, 간문은 이쪽쯤에 있고요. 누당은 눈자라 밑에, 여기 뭐라 그러죠? 이게 눈 밑에 이 정도 있는 게 누당이에요. 이 누당 부위가 살집이 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삐짝 들어간 게 아니라 살집 있으면 어떻게 이게 좀 부풀어 올라와야겠죠. 그쵸? 눈이 좀 부풀어 올라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툼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눈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시면 눈썹 밑으로 이게 두툼하게 올라오신 분이 있고 두툼하게 안 올라온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툼하게 올라와 있으신 분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해서 에너자이저라고 그랬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살집이 좀 올라오면 이제 일설은 지방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살집이 올라와서 편안하면 즉 안정되면 여자가 많고 딸이 많고 그 딸이 전부 귀하게 된다. 딸이 귀하게 되는 건 옛날식으로 말하면 시집을 잘 가는 거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도 잘 갈 수 있지만 여자 자체가 출세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눈 밑에 눈 두덩이라고 그러나요? 요 부분이 좀 이렇게 꺼져 있는 것보다는 약간 두툼하게 올라와 있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문이 꺼져 있지 않으면 아들 많이 두게 되고 그 다음에 현명하게 되고 누당이 약간 살집이 있게 되면 딸 아이를 두게 되고 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결혼하시려고 했을 때 여자와 교제했을 때 여자의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면 힌트가 되겠죠. 꼭 그렇진 맞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이게 알고서 보는 거하고 또 이제 예컨대 아들의 여자친구가 왔을 때 이런 얼굴을 자세히 보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달마대사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신사임당인가요? 이 신사임당 보시면 여기는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한번 신사임당 초상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신사임당이 맞으려면 이게 뭐죠? 요 누당 밑에가 좀 살집이 올라와야 되겠죠? 아니면 아들을 잘 두려면 간문이죠. 간문. 요 부분이 꺼져 있지 않아야 되죠. 신사임당은 아무래도 이제 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남편은 그다지 우리 신사임당 드라마 봤을 때 그다지 그렇게 남편은 별 볼 일 없고 아들이 이제 잘 두는 거기 때문에 간문 부분을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자문첩 자식을 구하고 첩에게 묻는다. 첩을 묻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자식을 못 낳으면 본처가 자식을 못 낳으면 첩을 들여서라도 이를 낳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제사를 받들어줄 자식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재산이 지금도 그렇죠. 자식이 없으면 재산이 누구한테 가죠? 일단 부모한테 가고 부모도 없으면 형제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게 싫으신 분들은 자기가 이제 자식을 형제의 자식을 입양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입양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자식을 얻기 위해서 첩을 묻는다. 그러니까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겨 가면 자식을 구하고 첩을 얻을 때는 정수 청원 맑고 온이 이제 이게 온화온 편안할 온 그런 말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편안할 온 맑고 온이 편안할 온 반드시 맑고 평온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연수 불용 연수는 뭐죠? 연상과 수상이죠. 연상과 수상은 준두 연상 수상이죠. 이 콧등 준두 위 이 부분이 불용 융기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 코 끝에 와서 꺾이는 코 보셨죠? 혹시 저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요 연상과 수상 부분 이게 코 매부리코라고 그러나요? 이 부분이 꺾여 있고 이 부분이 톡 도출되어 있는 그런 코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첩을 얻으려고 했을 때는 그 얼굴이 맑고 평온해야 되고 그리고 연상과 수상이
융기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 연상과 수상이 융기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드세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드세 보인다고. 그래서 연상과 수상이 이 연상과 수상 준도 있고 준도 수상 연상 이 연상과 수상이 코가 돌출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융기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메보리코처럼 이 부분이 꽃이 나오지 안 있어야 된다 얘기죠. 위 청구진역 맑고 여위인다 그 말이죠. 맑고 여위고 여위다는 거는 이제 마른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맑고 마른 여자가 이런 여자는 뭐를 골승어육. 자 이거는 여러분들 살하고 뼈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뼈가 있는데 이게 뼈가 있는데 살이 두툼하게 많으면 뭐예요? 뼈가 살 속으로 숨어버리죠. 그럼 뭐예요? 살찐 거죠. 그런데 살이 안 쪄가지고 이게 얇아요 피부가. 그러면 뼈가 다 밖으로 드러나 보이죠. 그런 경우는 뼈가 살을 이긴 거죠. 그런 게 결국 뭐다? 그거는 마른 것이다 하는 거죠. 막대 그러니까 마르되 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맑고 마른 여자, 특히 뼈가 살을 이긴 여자,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러한 여자는 즉 기혈청명, 기와 혈이 맑고 박는다는 거죠. 맑고 박다. 그런 경우는 필유자, 반드시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마르다고 좋은 건 아니고 맑고 그 다음에 뼈와 살집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뼈가 좀 약간 도드라 보이고 그 대신 맑아서 기와 혈이 맑고 밝으면 반드시 아들을 두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만약에 뚱뚱하면 어떻게 돼요? 뚱뚱하면 요 말에 의하면은 이번에는 거꾸로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6승어 골. 그러면 살이 뼈를 이겨버린 거는 살이 두툼한 거죠. 그러면 좀 찐 거죠. 통통한 거. 그런 경우는 그렇다고 반드시 기혈이 청명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겠죠. 뚱뚱해도 기혈이 청명한 사람이 있고 말라도 기혈이 탁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탁하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기가 맑고 그런 사람들은 아들을 두게 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골승어육 이게 훨씬 더 기가 맑을 확률이 높겠죠. 이제 뚱뚱하다 보면 우리가 기반적으로 이제 탁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지나가는 여담으로 이제 기술을 할 때요. 기술을 할 때 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튼실해 보이죠. 막 힘이 넘쳐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살집이 있고 튼튼해 보이는 사람들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탁기가 오는 거예요. 탁기. 근데 삐쩍 마르고 심약한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탁기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맑아요. 그 대신 이제 그 다른 기에 취약하죠. 어떤 침범에. 근데 탁기는 힘은 넘쳐요. 힘은 넘치는데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예를 들어 신기 우리가 말하는 기도 여러 종류가 있을 때 그 신기가 침범할 확률은 적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커버할 수 있죠.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삐쩍 마르고 약한 사람들은 신기가 침범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컨대 그런 신기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무속인이 되거나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자세히 보실 때 그 사람이 에너지가 넘쳐 보이고 굉장히 좀 살집도 있고 건강해 보인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청기 맑을 확률은 낮고 탁기가 많을 수 있다. 탁기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살집이 좀 있는 사람들은 탁기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나가는 길에 제가 옛날 이제 기술을 할 때 그냥 그런 생각들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가히 여기에 더하여 게다가 뭐 더하여서 행장 갈행 감출장 가고 감추는 것이 가고 감추는 것이니까 나아가고 물러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 뜻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안정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나아가고 물러나는 모양이 편안하고 뭐 일을 행하고 숨음이 안 오나고 어쨌든 나아가고 물러나는 거 또는 어떤 액션을 취할 때와 액션을 받아들일 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안온 편안하고 온화하다. 그렇죠? 편안하다. 편안할 안 편안할 한 온.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정된다 그런 의미죠. 비불과고 비가 코가 불과고 지나치게 높지 않고 그러면 자필다이 자식이 반드시 많다.
연수 태고자, 연상과 수상이 지나치게 높으면 기부방자, 남편을 기만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자식을 해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콧대가 연상과 수상, 특히 이제 콧 끝자락 준두 위에 수상 연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부분이 콧등이 요 부분이 매부리꽃처럼 지나치게 높은 여자는 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참조하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성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너무 도드라지게 높이 성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형하시기 전에 관상학을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취부, 자 부인을 얻고 문덕, 덕을 묻는다. 부인을 얻음에 있어서 덕을 묻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인을 얻고자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 덕을 묻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애할 상대, 결혼할 상대 보통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연애는 재밌고 유쾌하고 뭐 발랄하고 화통하고 막 이런 사람하고 연애하는 건 좋아하겠지만 또 막상 자기가 결혼할 여자는 뭐라 그러죠? 현모양처감을 찾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얻을 때 덕을 묻는다. 그 말은 아내를 얻을 때 어떠한 여자가 덕이 있겠느냐, 어떠한 여자를 얻어야 좋겠는가,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다만지 요 필요할 요자죠. 다만 필요하다. 뭐가? 삽묵. 여기는 이제 말거리를 삽, 떨볼 삽, 뭐 거꾸로 할 삽, 이런 뜻이래요. 삽. 삼수변에 그칠자가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치기를 3번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끄라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죠. 묵, 이거는 이제 잠잠할 묵, 침묵할 때 묵자잖아요. 침묵, 잠잠할 묵. 그러니까 이제 덕 있는 여자는 가급적이면 말을 가려서 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침묵할 때는 말을 좀 침묵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제 말수가 어느 정도 좀 적어야 된다는 건데, 말이 너무 많으면 여자가 남자도 그렇지만 저도 말이 많죠. 남자나 여자나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쉬워요. 말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한쪽이 과묵하면 한쪽이 말 많아도 괜찮아요. 근데 남자가 말이 없다, 그럼 여자가 말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대화가 되지. 둘 다 말이 없어 버리면 집에 가면 그 코미디 있잖아요. 들어왔나, 아니 뭐지, 밥상 차렸나, 밥 먹자, 자자, 이 3마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사는데.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좀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발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가미손이 효시시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발부, 자 머리카락과 피부죠. 머리카락과 피부가 어떻게 된다? 꽃다울 형자죠. 아름다울 형. 그러니까 꽃다울 형. 그 다음에 윤기윤. 그러니까 향기롭고 윤기가 있어야 된다. 그쵸? 대부분 피부를 보시면 결혼할 때 그 여자분 화장을, 그러니까 맨 얼굴을 봤을 때, 화장 안 했을 때 피부가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생얼,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생얼이라고 그러죠. 생얼 보면은 화장할 때와 생얼 봤을 때 얼굴이 달라 보이는 사람,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피부가 화장을 안 해도 스킨 정도만 발라도 피부가 정말 고운 사람이 있어요. 네. 저도 참고로 저도 집사람 못생겨가지고 소개팅 받았는데 예의상 한 번 더 만나야지라고 해서 만났는데 피부가 굉장히 고운 거예요. 피부가 뽀얗니 화장을 안 해도.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피부가 아름답고 향기롭고 윤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삽자, 여기서 삽이라는 뜻이 이제 또 부연 설명하죠. 삽이라는 게 뭔 말이냐? 삽자 수야라. 삽은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말하기가 껄끄럽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여자는 좀 약간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면 별로 여성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많이 좀 금방 그 매력에서 벗어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좀 다소금 맛도 있어야,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뭐 아무튼 뭐 제가
요즘 젊은이들도 잘하니까 젊은 친구들 혹시 이거 본다면 너무 여성이 과감한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과감할 땐 과감하지만 또 가끔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남성들에게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치. 자, 염치를 알고 신중한 것을 말한다. 삽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염치를 알고 신중한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묵자. 묵자라고 하는 것은 불다하냐라, 말이 없는 것이다, 많지 않은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숫자가 생각나서 우리 수호지심이란 말 있죠. 사단 중에 의는 수호지심, 즉 악을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야 의협심이 생기는 거잖아. 악을 부끄러워하는 거. 이는 측은지심, 예는 사양지심, 지는 시비지심. 이거는 사단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체향, 몸이 향기롭고 몸에서 향기가 나고, 그리고 발윤, 피부가 머리카락에 윤기가 있고, 그런 것은 덕이 이미 몸에 체화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덕지 윤신야라, 덕이 이미 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체향 발윤, 그래서 몸이 향기롭고 피부 머리카락이 윤택한 것은, 윤기가 있는 것은 이미 그 덕이 사람 몸에 체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몸에서는 향기가 나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있는 사람이 덕을 갖춘 사람이다. 뭐 피부가 향기 나면 모발이 윤택하면 덕이 몸을 적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몸에 체화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서 향기도 나고 인품도 이제 느껴지고 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참조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할 여자와 결혼을 하기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여자.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좋은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고 또 이제 남편의 뜻을 잘 알고, 서로가 뭐 또 남편은 여자의 뜻을 잘 받들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가정이 화목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필감을 구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는 며느리감을 구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타이틀을 결혼할 여자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